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최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은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산본병원 김석현 과장님 모시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십니다. 네. 과거에 비해 IT 기기나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나이와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몇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큰 반면 불안정한 면도 크기 때문에 일상에서 반복적인 동작으로도 어깨 힘줄과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장시간 경직된 채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어깨 통증은 어깨 관절 자체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목 부위의 경추 질환이나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어깨 자체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과 연관된 것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어깨 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이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을 연령층에 따라 설명해 드린다면 30대 이전에는 어깨 탈구, 상완 이중권 손상, 근육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이 많은 편이며 40, 50대 이후 중장년층에는 흔히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오십견이라 말하는 유착성 관절 낭염,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손상, 석회성 건초염 등의 비외상성 질환이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전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어깨 관절염도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어깨 관절에 직접 발병하진 않지만 거북목 증후군 등도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현재 IT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령대와 무관하게 전 연령으로 공통적으로 늘고 있는 질환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에 생기는 질환하면 관절염이 떠오르는데요. 어깨 질환의 관절염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에게는 어깨 관절염이 다른 관절염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인들도 앞으로 퇴행성 어깨 관절염의 발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깨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과 골절, 탈구 등의 외상에 의한 합병증,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류마티스 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특징을 보면 주로 젊은 연령층에는 외상,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 등에 의한 원인이 많고 50대 이후는 장노년층에서는 퇴행성 원인이 경우 많습니다. 어깨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 운동을 하면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운동에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며 관절 내부에서도 마찰을 느껴지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네,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어깨 관절염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소견을 통해 관절의 간극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뼈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면이 고르지 못하고 딱딱하게 경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검사를 통해 관절면의 변형과 결손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깨 관절에 생기는 어깨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을 통한 통증 조절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스트레칭, 근육 강화요법 등의 치료를 주로 합니다. 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각 환자의
관절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운동 제한이 적은 경우로 수술 방법은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 세척술 그리고 변전 절제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연골 손상이 심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환자들은 수술 후 통증이 줄고 운동 범위를 회복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의 관절낭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립니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동결근이라고도 합니다. 네. 50세를 전후한 나이대에서 많이 발병하다 보니 오십견이라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병하면 어깨가 쑤시고 팔을 올리고 내리고 펴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요. 네. 특히 밤에 심해지고 뒷목이 뻣뻣하며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조차 어려워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질환이 주된 증상은 먼저 막연한 통증이 수개월 동안 발생하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1, 2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네.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한 병변이 없이 관절낭이 염증이 생겨서 운동이 제한되면 오십견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오십견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의 합병증으로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내과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 공부, 사무원, 제조업 종사자와 같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현대 사회 환경이 어깨 통증 및 오십견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외상 또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어깨가 굳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 갑상선 항진 또는 저하증일 때 이런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이런 환자에게서는 어깨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십견 설명을 들으니까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즉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고 운동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시행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부위를 크게 절개하여 수술하였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줄어든 관절낭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빨라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행히 초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빠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 절개술과 최근 관절 내시경 수술 어떻게 다른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네. 수술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절개법은 어깨 관절 내부의 병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피부를 크게 절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개된 피부를 벌려서 의사가 육안으로 관절 내부를 보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깨 근육도 일부 절개해야 되고 수술 후 봉합한 근육이 회복은 되긴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회복 기간도 한 달 정도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사가 육안으로 직접 보는 대신 네. 내시경과 수술 도구가 일체화된 내시경 기구를 관절 내부에 삽입하여 모니터로 확대된 병증을 보면서 동시에 수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시경 수술은 피부에 내시경이 들어갈 아주 작은 구멍만 절개하면 되고 당연히 근육을 크게 절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손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네. 후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수술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이 내시경으로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요? 네, 최근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중장년층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이 위치한 힘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네 가지 힘줄이 있는데 이 다발을 말합니다. 이런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십견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며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일 때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힘줄에 그 방향으로만 운동되지 않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 운동이 제한되면 오십견, 그 증상과 함께 근력 저하까지 동반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반복적인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힘줄이 약해진 부위에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건강한 힘줄은 큰 힘이 가해져야 끊어질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힘줄은 일상생활의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치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는 퇴행성으로 서서히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무리한 운동에 의해서 힘줄이 파열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연령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젊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어떤가요?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어도 어깨 기능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게 되면 야간통이 심하고 팔 옆쪽이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도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먼저 환자의 정확한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네. 환자가 언제 어떻게 아픈지, 어떤 동작 이후에 심해지는지, 특별히 안 되는 동작이 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환자와 문진을 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작합니다. 네. 또한 실제로 힘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절 초음파 또는 MRI와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일부 두께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있는 관절낭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네. 충분한 휴식은 물론 약물 치료를 동반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절 내 주사치료, 물리치료, 자가운동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어깨 질환은 바로 어깨충돌 증후군입니다.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요. 네.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네.
어깨를 들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통증과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붙는 곳과 견봉 하부의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 증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어깨 질환이 있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어깨 질환이 증상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네. 질환마다 조금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경우에는 네. 보통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어깨 높이 정도에서 통증이 심하고 팔을 완전히 올리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또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잘 때 통증이 있는 어깨 쪽으로 돌아 눕지 못하고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MRI나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돌 증후군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돌이 생기면서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 등으로 회전근개의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상이 완화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3주 또는 6주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수술 방법은 견봉 하부에 뼈가 자라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하부에 돌출된 뼈를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반된 점액낭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점액낭을 제거하고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인대 봉합술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충돌 증후군의 정의부터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깨에 석회성 이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즉 다시 말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 사진으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MRI를 촬영한 경우에는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이고 회전근개의 손상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도 MRI나 방사선 소견으로 확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석회성 건염 초기 증상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석회와 덩어리가 아주 크거나 보존적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2곳 또는 3곳의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고요. 석회 제거 시 발생하는 회전근개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봉합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석회성 건염의 실제 치료 환자의 모습인데요. 네. 먼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수술 전에는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석회가 관찰됩니다. 다음은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엑스레이 상에서 석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갖고 계신데요. 저도 어깨가 뻐근하거나 결릴 때마다 힘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맞춤형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깨 통증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